자, 오늘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분 조건이라는 거와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명제를 배웠는데요. 복습들을 조금 잘 하셔야 해요. 자, 우리가 명제라는 건 잠깐 조건을 가지고 나타내는 명제가 있습니다. 뭐 그냥 명제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명제들은 바로 조건을 가지고 따지는 P면 Q이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P면 Q이다가 되는데, 자, 명제 P면 Q이다가 참입니다. 자, 우리 참인 명제는 지난 시간에도 했죠. 어떻게 되죠?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을 보시면 Q가 P를 포함하고 있어야 이게 참인 명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참인 명제가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요. 이게 좀 헷갈려요. 이 말 자체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P는 Q이기 위한이란 말이 나와요. 뭐 옛날에는 이게 말도 바꿨거든요. 뭐 Q이기 위한 P는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말장난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P는 Q이기 위한, 그러면 P는 Q이다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자, P는 Q이다에 대해서 Q가 크면 충분 조건입니다. 반대로 P가 크면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여기 막 거꾸로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는데 요거 너무 헷갈리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합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Q가 큰 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P가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존재하죠. P하고 Q가 같을 수도 있죠. 그럼 원래 서로가 서로의 포함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되고 집합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P는 X는 2고요. Q는 X제곱은 4입니다. X제곱이 4라는 건 X가 2, X가 마이너스 2죠. 두 개죠. 그러면 P에 대한 진리집합은 2만 되는 거고 Q에 대한 진리집합은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둘 다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포함하지? Q가 P를 포함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Q는 P이기 위한이기 때문에 실제 Q는 P이기 위한이라는 거 우리가 Q는 P다라는 거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지금 Q하고 P가 있으면 Q가 P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얘기할 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뒤에가 크면 충분 조건, 앞에가 크면 필요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2번 보시면 P에서는 X는 2예요. Q에서는 3X는 6인데 여기 따지고 보면 X는 2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돼? 집합이 같은 집합이지.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헷갈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앞에 게 크면 필요 조건, 뒤에 게 크면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2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2번에서도 보시면. 자, 보도록 하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진리 집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P는 Q에 대해서 진리 집합 P하고 Q가 있어요. 자, Q가 P를 포함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P는 Q이기 위한. 그러면 P는 Q다라고 하면 Q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Q는 P라고 하면 Q 쪽이 큰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필요 조건입니다. 참고로 P하고 Q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그럼 서로 포함 관계가 없죠. 포함 관계가 없을 때는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닌 겁니다. 어쨌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포함 관계가 성립될 때만 쓰는 겁니다. 두 개가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네요.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자, P라는 건 절대값 X가 2니까 따지고 보면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되겠지? 자, Q는 5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내 주시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P고요. Q는 5보다 작다가 되면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지? Q가 P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는 Q2기 위안이라고 하면 Q가 더 크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Q는 P2기 위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가 더 큽니까? 앞쪽에 있는 Q가 더 크죠? 그때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뒤에가 크면 충분 조건이고요. 앞에가 크면 필요 조건입니다. 자, 잘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자,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자, 뒤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1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P하고 Q가 있습니다. 다음과 다음이 이렇게 정리가 될 때 우리가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어떤 조건인지를 말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자, 첫 번째입니다. P는 X가 0보다 작다고요. Q는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에요. 그럼 요 식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요거 우리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두 개의 식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 절대값 X가 그냥 X가 되니까 X 플러스 X가 0이어서 X가 0인 것만 됩니다. 즉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0만 된다고 하겠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X-X는 0이 되고 0은 0이 되기 때문에 요건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는 건 요렇게 두 가지만 되는 거니까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P는 0보다 작다, Q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누가 포함하죠? Q가 P를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는 Q에 의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에요. 제곱이라는 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합쳐서 0이 된다는 얘기는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합쳐서 0이라는 얘기는 x도 0이고 y도 0이라는 얘기죠. 그럼 두 개의 집합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ABC는 정삼각형입니다. 우리 정삼각형은 일종의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정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P가 Q를 포함하죠. 앞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네요. 뒤가 크면 충분 조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 앞쪽이 크면 필요 조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는요. 요 정리를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제가 숙제를 바짝바짝 내주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기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집 사셔 가지고 꼭 개인적으로 좀 풀어 보시고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가져와서 질문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꼭 그렇게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필요 조건은 앞에가 큰 거, 충분 조건은 뒤에가 큰 건데 앞에가 큰 거죠. 그래서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이 있으면 P가 Q는 포함을 하면서 반대로 포함은 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P하고 Q가 같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1번입니다. 자, 6의 양의 약수예요. 1, 2, 3, 6이 있고 18의 양의 약수는 1, 2, 3, 6, 9, 18이 되는 거니까 누가 더 크죠? 1, 2, 3, 6을 18의 양의 약수가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Q가 P를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지?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리다가 되는 거고요. 2번으로 갑니다. 자,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커요. 둘 다 1보다 큰 겁니다. 자, 곱해서 1보다 큽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두 개가 큰 경우는 X, Y를 곱하시면 당연히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지? 뭐 X가 꼭
둘 다 1보다 클 필요는 없죠. 뭐 예를 들어 x가 100이고 y가 2분의 1이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면 이걸 때도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P에 있는 경우는 모두 Q에 들어가지만 Q에 있는 경우 중에서는 P에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Q가 P를 포함하는 상태 역시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X하고 Y가 모두 유리수입니다. 자, 유리수하고 유리수를 곱하면 당연히 유리수예요. 근데 X 곱하기 Y가 유리수인데 예를 들어 하나는 루트 3이고 하나는 0이라고 하면 곱해도 유리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Q에는 X, Y가 둘 중에 하나가 무리수인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게 됩니다. 뭐 심지어 둘 다 무리수도 돼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역시 Q가 P를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고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ABCD는 직사각형이고요. ABCD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직사각형은 원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원래 같습니다. 그러니까 P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Q에 포함이 되는 상태가 되죠. 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꼭 같다고 해서 직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죠. 뭐야, 뭐 대표적인 거 등변사다리꼴 같은 거 있습니다. 등변사다리꼴. 이런 것들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역시 Q가 P를 포함하고 있게 되고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A 교집합 B는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 이거 사실 모든 경우입니다. 그죠? 당연하잖아. 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은 당연히 합집합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고르더라도 다 돼요. 즉 P는 모든 집합들을 다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Q는 A하고 B가 딱 어떻게 되는 거? 같은 것만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포함해? P에 있는 집합이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1번의 답은 5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크하시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 단원이 꽤 까다로운 단원입니다. 자, 9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92번은요. 자,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은 P 진리집합과 Q 진리집합이 서로 어떤 거? 같을 때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입니다. X 더하기 Y가 짝수고요. Q는 X, Y가 모두 짝수입니다. 모두 짝수이신 더하기도 당연히 짝수죠. 그런데 더하기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도 있지만 홀수를 더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P가 Q를 포함하는 상태가 돼서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지?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가 됩니다. 자, 니은입니다. 자,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냥 같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부호가 다른 경우도 존재하죠. 그렇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경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같은 경우도 역시 이 항에서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 될 거고 x 마이너스 y에 x 플러스 y는 0이 되기 때문에요. x가 y랑 같은 경우 x랑 마이너스 y랑 같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돼서 p하고 q는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므로 니은은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자, 디귿은 x하고 y가 0이거나 즉 x하고 y가 같거나 또는 뒤에 있는 y-z가 0인 거, 즉 y는 z가 되는 경우죠. 이건 또는이죠.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가 붙어 있는 거죠. 얘는 x하고 y가 같고 그리고 y가 z가 같습니다.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의 개념이고 그리고라는 건 교집합의 개념이니까 교집합이라는 건 합집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이 뒤에 거를 P가 Q를 포함하기 때문에 역시 디귿 역시 무슨 조건이냐면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필요 충분 조건은 누구만 되는 거다? 니은만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필수예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되는 상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조건이 있어요. 수직선 부등식이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고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뭐 요거 바꾸시면 되겠죠. a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까지가 되는 거고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어떻게 든 거? 뒤쪽에 큰 거죠.
그러므로 Q가 P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는 겁니다. 뭐 사실상 부등식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A부터 A가 이걸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공통 범위를 따져주면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는 x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7이 0이 아니다가 위에 무슨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그때 자 a의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렇게 대우를 이제 구해서 했지만 대우를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잘 보시겠습니다. 필요 조건이니까 앞쪽이 커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P라는 집합이 있고 Q라는 진리집합이 있으면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을 포함해야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니다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니다 계산은 이다 계산으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즉 x 플러스 3이 0이다와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다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결국 아니다를 이다로 바꿨기 때문에 P에 대한 여집합이 진리집합이 되고 Q에 대한 여집합이 진리집합이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떤 일이 생겨야 되겠죠?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P가 Q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P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에 반대로 포함이 돼야 합니다.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가 마이너스 3만 존재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마이너스 3하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추가돼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이 돼서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 4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4를 넣고 정리하시면 플러스 12x 플러스 27이 0이 되는 거니까 xx 39 둘 다 플러스 하시면 x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여기는 두 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가 있으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상태가 돼서 PQ로 얘기한다면 필요 조건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뭐가 되는 거다?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요 해설보다는 요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93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P하고 Q가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했냐면 필요 조건입니다. 자, 필요 조건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앞쪽이 커야 되는 거죠. 즉 P가 Q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을 하신다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K까지 자, 이런 수직선이 자, 마이너스 6분의 K에서부터 4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6분의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셔서 자, 두 개 공통 범위를 따져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을 곱해주시면 부등호가 바뀌어야 될 거고요. K 값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94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은요. 자, 이번에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필요 충분 조건이죠. 자,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지? P 집합과 Q 집합이 서로 같아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 해가 마이너스 3과 4가 해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과 4가 이쪽에도 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식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는 0이다라고 식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a 값은 마이너스 12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95번도 해보도록 합시다. 자, 95번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조건이 있어요. 자, P 조건이 있고 Q 조건이 있고 R 조건이 있는데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누가 더 커야 되겠지? Q가 P를 포함해야 됩니다.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R은 P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시는 거고 역시 부등식이기 때문에
자, 수직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겁니다. 자, P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자, 또는이니까 3 있어서 3보다 크다. 이제 요게 P죠. 자, Q는 P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A보다 크다는 어디 있어야 되겠지? A가 요거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면 작은 쪽에 있어줘야 A를 쭉 해서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한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은 B보다 크다가 되는데 R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B는 어디 있어야 되겠지? B는 3보다 오른쪽에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자, 수직선 나타내 주시고 계산하시면 돼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같아도 됩니다. B는 역시 둘 다 뚫려 있으니까 같아도 되겠죠?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의 최대는 2가 되는 거고 B의 최소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곱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필수예제 13번 넘어가셔서 필수예제 13번에서도 역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충분조건, 필요조건, 진리집합과의 관계입니다. 자, P하고 Q의 진리집합을 PQ인데요. 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조건. 그러면 not P가 not Q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진리집합으로 따져준다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Q의 여집합입니다. 즉 P의 여집합이 Q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P하고 Q로 얘기를 했을 때는 포함 관계가 반대로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Q 안에 P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항상 옳은 걸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1번 틀렸죠? 그렇죠? 자, 2번도 틀렸고 P하고 Q의 교집합이 P다. P하고 Q의 교집합 하시면 더 작은 쪽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요. 자, 참고로 4번은 어떻게 되겠지?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Q 차집합 P를 얘기하는 거고 Q에서 P를 뺐으면 요 어떻게 돼요? 이제 요 도너츠 부분이죠. 그래서 공집합 되는 건 아니고요. P하고 Q의 여집합을 합치면 P에다가 Q의 여집합을 쭉 합쳐주시면 이 도너츠 부분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니까 틀려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다? 3번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4번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14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3단 논법까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는 건 S가 있고 R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되겠죠. 자, 누구를 적용한다고? 3단 논법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R이 S를 포함해요. 그러므로 이거를 다시 한번 명제를 통해서 표현한다면 S는 R이다가 되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not P는 Q이기면 필요 조건이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고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선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되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 뒤에가 더 큰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ot S는 Q이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기억입니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P하고 R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P가 없어요. 시작할 때.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주면 되겠지? 일단 대우가 같다가 성립하는 거니까 not P면 not Q이다가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not Q이면 S이다가 돼서 두 개가 연결이 되겠죠? P면 S이다가 될 거고 S면 R이다가 있으니까 P면 R이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는 R이기 위한 어떻게 되겠죠? 참이 되려면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P는 R이기 위한 R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 조건,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자, 니은입니다.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R과 not Q를 비교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R과 not Q를 비교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R과 not Q인데 여기 보시면 not Q이면 S이다가 있고 S이면 R이다가 있으니까 일단 not Q이면 R이다가 참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겠죠? R이 not Q를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R이 not Q를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니까 앞쪽이 커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겠네요.
자, P는 S에 기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이면 같아야 되는데요. 지금 P에서 S만 가죠. S에서 R로 가는데 R에서 P로 다시 가지 않고 R은 그냥 P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얘 같은 경우에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고 누가 더 크죠? S가 더 큰 무슨 조건이 되는 거지?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는 거겠네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96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집합 PQR이 있는데요. P 교집합 Q는 공집합입니다. 그럼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Q라는 집합이 있어서 두 개가 서로 소니까 교집합이 없어야 되고요. 자, Q 합집합 R이 Q란 얘기는 합집합을 했는데 Q가 됐다는 얘기는 R이 Q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1번으로 갑니다. 자, Q랑 P의 여집합을 보는 거예요. 자, Q랑 P의 여집합이죠. 그러면 Q는 P의 여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누가 더 커져? P 여집합이 더 크게 되는 거니까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not R은 not Q이기 위한, 즉 R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봐야 되겠죠. R의 여집합은 요만큼, Q의 여집합은 요게 되는 거니까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쪽이 더 크죠?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겠죠. P가 되고요. 자, R의 여집합이에요. R의 여집합은 요 안쪽이 되는데 R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고 있죠? 무슨 조건이 되는 거다?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보시면 뭐 앞쪽이 크냐 뒤쪽이 크냐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뭔지는 찾으실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집합 내용이라든지 부등식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성질에 관련 있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꽤 까다롭게 느껴지니까 문제를 여러 각도로 다양한 형태로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9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모두 만족할 때 Q는 R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보겠습니다. Q라는 진리집합과 R라는 진리집합이 서로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자, 갑니다. 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건 P는 R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자, not Q라는 건 Q의 여집합이고 R의 여집합이죠. 충분 조건은 뒤에가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여집합을 떼고 얘기하면 반대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입니다. 다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그럼 P가 있고 Q가 있으니까 반대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P는 누구한테 포함이 돼야 되지? R에 포함이 돼야 되죠. R은 누구한테 포함이 돼야 되죠? Q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Q는 어디에 포함이 돼야 돼? R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기게 되죠. P는 R에 포함되고 R은 Q에 포함되고 다시 Q가 R에 포함되는 데는 다른 얘기로 하면 P하고 Q하고 R이 전부 다 무슨 집합이 되는 거다? 같은 집합이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Q는 R이기 위한 어떻게 돼? 같은 집합이 되는 거니까 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쭉 정리하시고 요거 다음 이제 그 토요일에 요 명제도 숙제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숙제 드린 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요.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뭐 부등식이라든지 집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잘 보시면 명제에서 우리가 이제 정의로 이제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6번에서부터는 명제에 대한 증명입니다. 자, 이제 명제라는 것 자체가 참이 되는지를 이제 증명하는 거야. 뭐 참이든 거짓이든 참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증명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꽤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용어는요, 정의입니다.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에요. 뭐 예를 들어 삼각형의 정의, 사각형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증명이라는 건요,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져 있는 성질, 뭐 이러고 뭐 영어로는 theorem이라고 하는데요. 뭐 약간 그 이론하고는 조금 다른 뭐 느낌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뭐 밝혀진 성질,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용해서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걸 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정리라는 게 있어요. 정리, 정의 말고 정리예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뭐 파퍼스의 뭐 중선 정리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성질들을 가지고 설명해 놓는 거 뭐 기억하시나요? 뭐 이렇게 가운데 이제 중선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 합의 2배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일종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예시를 보시면요. 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정의고요. 밑각의 크기가 같다. 정리예요. 성질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의 평행한 사각형이다.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등분한다. 정리예요.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결국 이겁니다. 명제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초반에 나오는 몇 개는 좀 외우셔야 돼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수학적인 그 약간 센스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뭐는 뭐다, 뭐는 뭐다를 이렇게 합쳐서 정리하시는 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그거를 그렇게 막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몇 가지 나오는 증명들은 조금 외우셔야 합니다. 자, 명제 증명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시작이 말이 좀 달라요. 자,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웁니다. 직접 증명이 어려워. 직접 증명도 할 겁니다. 직접 증명이 어려우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뭐 앞에서도 했죠. P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가 참이다. 자,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요. 이거 뭐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뭐뭐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요거 바꾸면 이다로 바뀌고 요거 바꾸면 그리고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리고나 이다 같은 경우에는 증명하시는 게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증명 문제를 다 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어렵다라는 게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자,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보통 P이면 Q이다를 증명하잖아요.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가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보통 부정합니다. 즉 P면 Q이다가 되는데 Q가 아니야. Q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Q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봤더니만 P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종의 잘 보시면 Q가 아니다죠. 이게. 그런데 뭐가 아니다를 구했지? P가 아니다를 구했죠? 그럼 이거 일종의 대우예요, 사실 보면. 그런데 실제 일종의 대우를 증명하는 거긴 한데 그냥 들어서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몇 가지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A하고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가 합집합이에요. 그리고 또는입니다. 그럼 요거를 증명하기 꽤 까다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우입니다. A하고 B가 적어도 하나는 홀수란 얘기는 원래 A, B를 기준으로 본다면 홀이 있을 수 있고요. 홀짝이 있을 수 있고요. 짝홀이 있을 수 있고 짝짝이거든.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건 요 세 가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니까 부정은 그냥 홀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모두 홀수이면 대우죠. A 더하기 B가 짝수이다를 참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뭐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 홀수 되는 것도 증명하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귀류법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귀류법입니다. P면 Q에 대해서 P지만 Q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는 상태에서 모집이 생긴 걸 보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직접 증명이 어려우니까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생김을 보이면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겁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네. 나중에 막 빈칸 내고 그래요. 학교에서도 막 다 외우라고 하고 그럽니다.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15번 보시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나와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15번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도록 합니다. A, B에 대해서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거 또는 얘기 나왔죠? 또는 얘기가 증명이가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자, 또는이니까 어떻게 돼?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A 곱하기 B는 뭐 A 곱하기 B가 짝수이다. 뭐 A 곱하기 B가 홀수란 얘기죠. 자, A하고 B가 홀수이면 A 곱하기 B가 홀수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하는 방법을 좀 외우셔야 합니다. 자, 홀수 짝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홀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A가 2K-1, B는 2L-1입니다. 자, 2K, 2L이라는 건 2의 배수인데 거기서 1을 뺀 거로 표현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2K 플러스 1로 표현하고 있을 거 2L 플러스 1로 표현하실 수도 있죠. 보통 요게 더 익숙하신데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 요게 K과 L이 자연수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수의 시작이 1이거든요.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홀수의 시작도 1이에요.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A가 2K 플러스 1이다 라고 한 다음에 K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연수의 시작이 1이잖아요. 1을 넣으시면 A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3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은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2K 플러스 1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K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해야 됩니다. 음이 아닌 정수. 자, 왜? 음이 아닌 정수의 시작은 0이거든요. 그래서 0을 딱 넣으면 처음에 홀수 1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하라는데 보통 이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상태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구절 있죠? 요 구절. 자, 요 구절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홀수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몇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방법들은 좀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A 곱하기 B를 하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해요. 자, 두 개를 곱하면 이제 뭐 곱셈 공식처럼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쭉 풀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앞에 세 개를 2로 묶어주시면 2에다가 얼마를 곱한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이니까 2의 배수에다 1을 더했다. 즉 뭐가 되는 거다? 홀수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증명을 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요. 98번부터 이제 세 개를 다 증명해야 되는데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98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이어서 우리가 이제 98번, 자, 요걸 이제 증명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98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뭐뭐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자, 대우를 일단 만듭니다. 0. 이고니까 또는이 되겠죠. 또는 y가 0이면 이거이면 자, x 곱하기 y는 0이다가 되겠네요. 그죠? 네. 뭐 증명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죠? 뭐 당연히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곱해서 0이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자, 대우가 참이죠. 그러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x가 1보다 작고 자, 그리고죠. y가 1보다 작으면 x 더하기 y는 자, 이면을 쓰는 게 좋겠다. 이거이면 x 플러스 y가 2보다 작다, 이다. 그죠? 자, 왜냐면 x가 1보다 작은 애들, 그 다음에 y가 1보다 작은 애들 두 개를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 2보다 작은 것만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대우가 참이 되는 거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 되는 거다. 자, 3번입니다. 이제 3번이 이제 홀수짝수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제 이걸 좀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자연수 m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그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자, 자연수 m에 대하여 자, n이 홀수였으니까요. 자, m이 뭐 짝수이면
m제곱도 짝수이다. 자, 이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자, 짝수 홀수 얘기가 나오면 아까 위에서 했었던 것들을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m을 우리가 짝수 2k라고 두시면 됩니다. k는 자연수겠죠. 자, 이거 쓰실 때 계속 시작하는 포인트는 찾아야 됩니다. 짝수의 시작은 2거든요. 자연수의 시작은 1이니까 k가 1이면 m 값이 2가 나와서 딱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m을 2k로 두면 됩니다. 짝수. 자, 그럼 m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4k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4k제곱은 2에다가 2k제곱을 곱한 거면 되는 거니까 결국 2를 곱한 거니까 뭐가 되는 거다? m제곱이 뭐가 되는 거다? 짝수다라는 거를 증명한 거죠. 그러므로 자, 대우가 참이 되는 거니까 원래 명제도 뭐가 되는 거다? 참이 되는을 증명하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1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귀류법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필수예제 16번은요. 사실상 좀 다 외우셔야 돼요, 요거. 네.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요거 학교에서도 아마 다 외우라고 할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외울 것. 네, 학교에서 다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건 학교에서 수행평가도 자주 봐요. 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자, 참임을 귀류법입니다. 아까 귀류법은 뭐라 그랬죠? 자, 결론을 부정해요. 자,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점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결론의 부정을 말하시오. 부정은 뭐죠? 그냥 유리수가 아니다니까 루트 3은 유리수이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유리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죠? 분수 형태로 나타내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잘못됐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양변을 제곱합니다. 루트 3이 있으니까 루트 3이 제곱은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n제곱은 3m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n제곱은 뭐가 되는 거지?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의 배수죠. 그렇죠? 자, 제곱은 특징이 어차피 자기 자신이 곱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도 당연히 3의 배수여야 합니다. n제곱이 3의 배수이니까 n도 당연히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3의 배수를 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3k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n을 3k로 표현하셔서 다시 요식에다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9k제곱이 3m제곱이니까 m제곱은 3k제곱이다라고 정리가 돼서 m제곱은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n도 뭐가 돼? 3의 배수죠. 그럼 봐봐. n이 3의 배수고 m도 3의 배수입니다. 아까 두 개는 뭐라 그랬어? 서로 소라고 했는데 서로 소라는 가정이 뭐가 생겨? 모순이 생기므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는 방법이 귀류법이라는 겁니다. 꽤 까다로워서요. 몇 가지 것들은 조금 외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99번에 있는 문제를 역시 귀류법을 이용해서 좀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겁니다. 자, 2 마이너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은 유리수이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2 마이너스 루트 3은 유리수가 됩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유리수니까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자, 2가 유리수입니다. 그죠? 2는 유리수예요. 2 마이너스 루트 3도 이고 2도 유리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2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반대로 뺄까요? 2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을 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나오지?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유리수죠? 이것도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당연히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루트 3은 당연히 뭐죠 지금? 무리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가정이 틀린 거죠. 그 모순점이 생긴 거죠. 왜?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유리수에서 유리를 빼서 무리수가 나왔기 때문에 루트 3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다? 유리수가 되지 않는다.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꽤 까다로워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결론을 부정해서 어디가 무슨 점을 찾냐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몇 가지 나오는 징병들은 일단 처음에 몇 가지 뭐 해라? 일단은 외우라. 자, 외울 것. 거의 외워서 푼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m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입니다. 자, 그럼 역시 이것도 이제 그 결론을 부정해야 되는 거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를 먼저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라고? n이 뭐라고?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죠. 자, 결론을 부정했습니다. 이게 뒤에 결론이에요. 여기가 가정과 결론이죠. 자, 결론.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으면 안 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게 틀린 거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요.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일단 3k가 3의 배수니까요. 3k에서 1을 빼거나 3k에서 2를 빼면 3의 배수가 안 됩니다. 자, k는 자연수예요. 역시 k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구를 계산하는 거지? n제곱을 계산하시는 거죠. n제곱은 요걸 제곱해 주시면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3에다가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3의 배수가 나오지 않겠네요. 즉 n은 3의 배수가 아닌데 n제곱이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거 n제곱 계산하시면 이거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는데요. 3으로 묶어주시면 3k제곱 마이너스 4k에다가 이거 4는 3 플러스 1이거든요. 1 더하기 1이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1이 남죠. 그러니까 n제곱이 뭐가 돼? 3의 배수가 되지 않대요. 즉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선 3의 배수가 되는 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n제곱이 3의 배수가 되면 n도 3의 배수가 된다는 걸 증명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이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죠? 일단 a가 0이고 b가 0이다를 부정해야 되니까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자, 이거를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증명하시는 거겠죠. 이게 0이 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0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0인데 0이 아닌 거를 찾으면은 그 발레를 찾은 거니까 이게 이제 거짓이 되는데 이런 애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0 또는 B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그럼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거 보도록 합니다. 자, A가 0이 아니면 A 제곱은 뭐보다 크죠?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B 같은 경우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계산하시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하고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B가 0이 아닌 경우 그럼 B제곱은 0보다 클 겁니다. A제곱은 뭐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뭐 0일 수도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되지 않죠. 즉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닌 경우를 체크해 주시면 0이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꼭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에 의해서 가정이 모순이 된 거죠. 가정이라는 게 여기 이제 아니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0이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되는 거다? 참이 되는 거다라고 하셔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꽤 까다롭습니다. 꽤 까다롭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이 문제를 풀어서 다른 거에다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증명 문제는 거의 다 외우는 형태로 정리해 보시고 다른 문제에 나온 것도 약간 외우시고 나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약간 외우시는 형태로 정리를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이 명제 증명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까다로워요. 네. 자, 이건 다 쓰셨을 거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명제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이번 단원은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뭔지 자, 천천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절대부등식입니다. 일단 절대부등식이 뭐냐? 전체 집합에 속한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뭐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에서 이제 증명 배웠잖아요. 그래서 증명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절대부등식은 당연히 뭐겠어? 이걸 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거를 보이도록 할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몇 개의 실수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성질들. A가 B보다 크면 A-B는 0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죠. 제곱이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뭐 제곱을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도 쓰일 겁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라는 건 각각이 다 0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애들도 다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그냥 제곱. 절대값을 한 건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다 풀어갖고 정리할 겁니다. 자, 둘 다 0보다 클 때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클 거고 A가 B보다 크다라는 건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라는 거와 동일합니다. 단 0보다 클 때예요. 5번은 0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A가 실수일 때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요거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요건 절대부등식이 아닌 겁니다. 그때마다 성립함이 좀 다르니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야. 이거 이제 완전 제곱 만들어주면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2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죠. 참고로 요거는 우리가 판별식 D를 가지고도 설명하죠. 4분의 D 계산하시면 1-3이 돼서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아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증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대부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2차 부등식에서도 이 절대부등식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내용도 아마 뒤에서 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참고로 이 식이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요. 이거 a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세제곱에서 보시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식입니다.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등호는 뭐 0일 때 성립한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 뒤에서 다시 하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하나하나 하도록 하진 않을 거예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요거 완전 제곱식 되는 거예요. 그죠? 완전 제곱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3번 요거 공식 외우셨을 거예요. 우리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 플러스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각각이 전부 다 0이 되는 케이스가 같다가 되는 거고 등호는 그래서 3개가 다 같을 때 성립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뒤에서 또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절대부등식이 나올 테니까 보도록 할 거고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인데요.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자,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뭐 별표를 한 5개쯤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옵니다. 네,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고 요건 나중에 2학년, 3학년 가셔서도 2학년, 3학년 가셔서도 잊을만 하면 한두 번씩 나와요. 자,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제목은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인데요. 보통 산술기하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합니다. 산술기하. 자, 무슨 얘기냐?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산술 평균이라는 건요. 우리가 원래 평균이에요. 2개가 평균이면 더해서 2로 나누잖아. 그게 산술 평균이고요. 기하 평균은 뭐 왜 기하냐면 우리가 넓이 같은 거 계산할 때 이제 그 가로 세로 곱하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이제 뭐 제곱 같은 느낌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산술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산술 평균이 뭐니 기하 평균이 뭐니 이런 것까지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 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자, 요 같다는 언제 된다? A하고 B가 같을 때입니다. 근데 보통 요렇게 안 외우고요. A 더하기 B가 2루트 AB다라고 많이 외웁니다. 자, 보통 이렇게 외워요. 뭐 증명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증명은 나중에 언제든 한번 해볼 거고요. 그냥 일단은 외우시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언제 쓰이냐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죠. A랑 A 더하기 사이의 최소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보통 산술기하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산술기하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고요.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언제 나오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산술기는 언제 나오냐?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A분의 4처럼 보통 합의 형태로 많이 나와요. 자, 잘 보시면 A 더하기 B는 합이고요. A 곱하기 B는 곱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A분의 4의 합. 자, A랑 A분의 4. 이거 곱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되지? 4가 나오죠. 자, 이렇게 곱이 숫자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4는 누구보다 2 루트의 A 곱하기 A분의 4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AA가 지워지면서 A 더하기 A분의 4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 뒤에 4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 최소 4가 되는 순간은 A와 A분의 4가 같은 경우 A제곱이 4가 돼서 A값이 2하고 마이너스인데 산술기하는 양수에서만 성립해요. 양수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A값이 2인 경우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산술기하는 언제 쓰냐가 중요해요. 뭐 증명보다도 언제 쓰냐가 중요하고요. 자, 언제 쓰인다?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쓰이고요. 합이나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곱이 보통은 이제 역수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워지면서 숫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혹은 곱을 직접 주어지는 경우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완전 외우는 문제입니다. 자, 외우실 게 많죠? 그렇죠? 네, 외우실 게 좀 많습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지금 단원 자체가 절대 부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자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들을 몇 가지 알려주는데 그게 뭐 첫 번째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 부등식 형태, 그다음에 산술기하, 그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외우셔야 합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특징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by를 더한 거에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자, 증명은 이렇게 있는데 뭐 증명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네, 무조건 외우시는 겁니다. 자, 외우고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또 언제 적용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특징이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입니다. 제곱, 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개에 대한 이렇게 곱한 식의 최대 범위를 구합니다. 뭐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 얘는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럼 요게 5고 요게 2고 요게 5니까 ax 플러스 by는 제곱이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루트 10에서부터 마이너스 루트 10까지다 라고 이제 성립하게 될 거고 등호는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냥 외워서 일단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것들이 굉장히 또 좀 많아요. 이 명제까지. 뒤에 함수 나오시면 이제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집합과 명제 부분은 새로 배우시는 거고요. 막 용어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번에 집합의 연산 정도까지 그 공식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요 명제 공식 정리도 언젠가 한번 해서 드릴 거고요. 다음 주 정도에 드릴 거고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학습이 있는데 보충학습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자, 절대부등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요거 끝까지 하면 대충 시간 마무리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7번부터 해보도록 합니다. 꽤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요거 그 증명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 증명하는 게 오늘 앞에서도 증명하고 뒤에서도 또 증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 일단 증명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 거고 오늘은 다시 또 앞으로 가셔서 집합에 있는 연습 문제를 조금 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덜 할 것 같아요. 계속 막 외워야 될 것들 나오면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 우리 앞에 있는 집합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조금 푸는 걸 이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쉬었다가요. 네, 그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명제는 특히 말할 것도 많고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증명할 것도 많고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집합에 있는 연습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 0, 1이고요. 자, B는 2x 플러스 y인데 A하고 X하고 Y는 A의 원소가 됩니다. C는 X 곱하기 Y인데 역시 원소가 됩니다. 포함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B에서는요. 어쨌든 우리가 2x 플러스 Y로 계산을 할 거니까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더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0, 1 3개에 대해서도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일 거고 0일 거고 1이 될 겁니다. 1에다가 마이너스 1, 0, 1 역시 3개의 계산이 될 텐데요. 2 넣으시고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될 거고 요거는 2가 될 거고 요건 3이 됩니다. 그러면은 B라는 집합 자체가 어떻게 되겠지? 마3, 마2, 마1, 0, 1, 2, 3까지다 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다 곱해야 되겠죠. 그쵸? 곱한 건 이쪽에 나타내 볼게요. 2개 곱하면 1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곱하시면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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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시면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 C는 마이너스 1, 0, 1 3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A가 마이너스 1, 0, 1이니까 A하고 C라는 집합은 같을 거고 B는 마이너스 1, 0에다가 나머지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B가 나머지 두 개를 포함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8번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집합 A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공집합과 A와 B와 요거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면 제가 네모를 좀 칠하고 얘기를 했죠. 이게 하나의 원소입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렇죠? 5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틀리고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리다가 되는 거고요. 자, B라는 집합은 A의 원소가 된다. B 자체가 원소인 거지 B라는 집합이 원소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B로 쓰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공집합은 A에 포함된다. 모든 집합은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A, B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여기 A, B라고 되어 있는 집합을 원소로 A가 가지고 있죠. 그럼 요거로 되어 있는 집합은 A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음은 틀리고요. A, B 원소로 되어 있는 집합 자체가 A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옳다가 돼서 답은 리을과 비읍이 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해보도록 하죠.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때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뭐 요게 요 중에서 하나가 1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1인 경우 계산하시면 A제곱은 1이어서 A가 1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혹은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1이 되는 케이스가 존재할 겁니다. 이때 A 값은 7이 됩니다. 그럼 요 세 개 중에서 되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A가 1인 경우는 집합 A는 1과 5가 되고요. 집합 B는 1을 넣어주시면 1이고 여기다 1을 넣어주시면 7이 되고 3이 되는 건데 5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 마이너스 1인 경우는 1과 3이 될 거고요. 자, B는 마이너스 1인 경우 1과 마이너스 1 여기 넣으시면 9가 되고 3이 되는 거니까 포함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될 거고, 자, 7인 경우도 해봐야 합니다. 1이고 7 집어넣으시면 11.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7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요게 이제 1이었죠. 그 다음에 3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7을 넣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9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7이어서 11은 포함할 수 없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A가 15의 양의 약수입니다. 1, 3, 5, 15죠. 이거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됩니다. 무슨 얘기죠? A하고 B가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여기도 1, 3, 5, 15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게 3, 요게 5가 되면 되겠어요. 그럼 A 값은 5, B 값은 7인데 물론 바뀌어도 됩니다. A 값이 7이고 B 값이 5여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A 곱하기 B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답은 35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A가 1, 2, 3, 4, 5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가 몇 개 이상? 1개 이상이죠. 자, 그럼 요거 우리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지? 전체 부분집합에서 홀수가 몇 개? 0개 있는 집합을 빼주시면 홀수가 1개 이상 있는 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자, 전체는 2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2의 5승이 될 거고요. 홀수가 없다는 건 전부 다 짝수로 되어 있어야 되고 짝수는 2하고 4가 되는 거니까 2의 2승이 되겠네요. 32-4다라고 정리되는 거니까 답은 28이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 1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요. A가 A부터 G까지예요. B 또는 F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B 또는 F니까요. 잘 보시면 B하고 F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거 없는 거, 이거는 없고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고? 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F는 없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에 대해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되겠죠. 그러므로 2의 5승이 됩니다. 32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5죠. 역시 5개가 있으니까 2의 5승 32가 될 거고요. 둘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2의 5승 32가 되겠네요. 전부 다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96까지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이렇게 그 분류를 놔준다면 있다 없다로 분류를 해준다면 이게 나머지 하나의 분류는 없다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전체 2의 7승에서 요 케이스 하나를 빼주시면 돼요. 2의 7승에서 자, 둘 다 없다 2의 5승이죠. 여기 이제 128에서 32를 빼주시면 딱 96개가 나와서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13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A, B, C, D이고요. B는 A, B, C가 됩니다. 자, X는 B는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즉, A, B, C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A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A, B, C는 가지고 있고 D, E에 대해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2의 2승이죠.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A는 되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되는 한 케이스를 빼주시면 2의 2승, 4-1이다. 그래서 총 3가지가 집합 X가 될 수 있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조심하실 게 좀 있어요. 자, A는 1에서부터 3까지인데 x-2가 원소입니다. 그러므로 A를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좀 해주면 1에서부터 3까지가 아니고요. 2를 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A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B는 x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서부터 7 플러스 A까지가 범위가 됩니다. C는 그냥 2A예요. 그래서 C는 그냥 2A보다 큰 겁니다. 이거 X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자, A가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돼야 되겠네요. 그럼 B는 어떻게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서부터 이게 7 플러스 A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고 B가 이렇게 생겼죠? C는 다시 이걸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2A가 제일 작은 쪽에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큰 집합은 들어가고 작은 집합은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7 플러스 A는 1보다 커야 합니다. 같다 안 들어가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2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될 거고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총 세 가지 경우를 케이스에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6까지가 될 거고 해당되는 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까지가 되는 거니까 몇 개가 되는 거다? 4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는 A, B, C, B는 A, B, B, C, C, A입니다. A하고 B가 집합이 어떻게 된다고? 같은 집합이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인데 세제곱, 세제곱의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요거 A, B, B, C, C, A도 당연히 마이너스 3이겠죠? 왜냐면은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네, 당연히 같을 겁니다. 자, 우리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구하시는 건데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3ABC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다 라고 정리가 되죠. 그럼 요만큼을 구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요 값 구해야 되고요. 요거는 구했죠? 요거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잘 보시면 요 식은 바꿀 수 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원래는 2AB, 2BC, 2CA인데 하나씩 뺐으니까 마이너스 3에 AB, BC, CA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쪽의 식은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에 제곱해 주시면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18이 될 거고 마이너스 54가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요걸 구하셔야 되겠네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두 개의 집합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A, B, C니까 A에서 세 개를 다 곱한 A 곱하기 B 곱하기 C하고 당연히 A, B, B, C, C, A를 곱한 게 같아야 됩니다. 요건 잘 보시면 A 더하기 A, B, C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항에서 계산해 주시면 A, B, C로 묶어주시면 A, B, C 마이너스 1이 돼서 A, B, C는 0 또는 1인데 0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넣고 이항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4 플러스 3 계산하셔서 마이너스 51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1부터 n까지가 있는데 1, 2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 2 반드시 있어야 돼요. 3, 4는 있지 않습니다.
이거로 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16개죠? 16개는 잘 보시면 2의 4승이거든요. 그러면 3, 4 빼고 몇 개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 둘, 셋, 4개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1, 2하고 3, 4.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n까지 있으니까 이게 1, 2, 3, 4고 4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8이다 라고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7번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 1하고 3이에요. a는. 하나씩 넣어주시면 1, 3, 5, 7, 9가 됩니다. 자, x는 a는 포함을 해야 돼요. 즉 1, 3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x라는 건 1, 3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b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5, 7, 9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인데 문제는 x의 개수가 총 3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2개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원래는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면 2의 3승이어서 8개가 나오게 되는데 다 없다를 선택해 버리면 개수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3 이상, 개수가 3 이상,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 되는 거니까 하나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8에서 1을 뺀 7개가 답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요 18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원에 대한 연습 문제도 우리가 마무리한 상태가 될 겁니다. 자, 18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실력업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자, 오늘 요거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A는 2, 3, 4, 5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15개의 부분집합이 있어요.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4승이니까 16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를 빼서 총 15개가 있는 거죠. 이때 이게 A1부터 A15까지인데 A1의 최소인 원소를 A1, A2의 최소인 원소를 A2. 자, A15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걸 A15라고 하는데 그걸 다 더한 겁니다. 자, 이거 좀 헷갈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부분집합을 분류할 겁니다. 자, 부분집합을 분류할 건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15개의 부분집합을 다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건 뭐가 있겠죠? 2만 있는 겁니다. 3만 있는 게 있고요. 4만 있는 게 있고 5만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는 가장 작은 원소가 2예요. 얘는 가장 작은 원소가 3이겠죠. 얘는 가장 작은 원소가 4고 얘는 가장 작은 원소가 5가 됩니다. 그럼 자 봅시다. 2개짜리도 있겠죠. 2, 3. 얘는 가장 작은 원소가 2예요. 예를 들어 3, 4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가장 작은 원소가 3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에 우리는 최소인 원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2가 들어가 있는 순간 최소는 전부 다 2가 됩니다. 즉 부분집합 중에서 2가 있기 시작하면 다른 게 있든 없든 무조건 최소의 원소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2가 있어야 되고, 그죠? 최소인 원수가 2예요. 그 다음에 그게 몇 개 있는지를 곱해주시면 A1부터 A15를 하나씩 생각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2인 애들이 몇 개다라고 정리하시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3, 4, 5가 돼서 3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니까 2의 3승 총 몇 개? 8개가 있다는 거죠. 뭐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요거 있고 요거 있고 뭐 예를 들어 2, 4로 되어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고 뭐 2, 3, 4로 되어 있는 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즉 2 빼고 나머지가 있냐 없냐로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가 8개가 돼서 일단 16이 되는 거예요. 16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가 3인 건 3을 기준으로 4하고 5가 있는지 없는지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일단 최소인 원소의 3이에요. 그 다음에 4하고 5에 대해서 2의 2승 계산해 주시면 이게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12가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4에 대해서 보시면 5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5가 4인 게 2개 있겠죠. 그렇죠? 4랑 4, 5로 되어 있는 거 8이 될 거고요. 맨 마지막에 5로 되어 있는 건 5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은 5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5로 되어 있는 건 한 개가 있으니까 5다라고 하셔서 16, 12, 8, 5까지를 전부 다 더해 주시면 A1부터 A15까지 합을 계산하신 거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요거 28이고
36이 되고 마지막까지 더해주면 최종적인 답은 41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명제 뒤에 그 절대부등식 부분 안 한 거 있죠?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연습 문제는 지금 이제 집합 연산 전까지는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함수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학원에서 진행을 할 거고, 토요일에는 우리가 11시 30분이고요. 그때 숙제 드릴 것도 있고, 숙제 받을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꼭 해가지고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